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아주스틸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아주스틸은 강판을 공급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마로 치면 철강 쪽이 되겠죠. 이 강판에 색깔을 입히는 기술을 도입하면서 현재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아주스틸이 컬러 강판 같은 것들을 생산함으로 해서 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분야가 영상가전, 생활가전, 건축자재, 자동차, 그리고 태양광, 스마트팜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컬러 강판들을 활용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가전입니다. 영상가전에서 48.4%, 생활가전에서 2020년도 기준이에요. 20.6%로 전체 매출의 69%를 가전에서 일으켰고요. 현재 건축 쪽도 어느 정도 호황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건축 쪽에서도 성장이 기대되고, 전기차, 2차 전지는 당연 두말할 게 없죠.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농장도 스마트팜으로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스틸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주스틸에서만 공급이 가능한 제품군들이 있는데, 제가 이 기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진 않았지만 SMC, TDP, 그리고 고박열 MCLL, CFM이라고 해서 다른 강판 회사와 분명히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생활가전 쪽에서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력이 지금은 아주스틸에서만 가능하지만 향후에 다른 강판 회사에서도 그런 대응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 아주스틸보다 더 큰 강판 회사들이 많거든요. 철강 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괜찮다 하면 분명히 그 시장을 뺏어오기 위해서 다른 회사가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유율이 어느 정도 뺏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현재는 이런 기술력들을 이용해서 가전 쪽에 LG전자, 삼성전자 쪽에 거의 컬러 강판 쪽에는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건설 쪽에 삼성물산, 현대엘리베이터 등,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는 현대기아 쪽과도 현재 거래를 하고 점점 매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주스틸의 영업이익률과 단기이익률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포스코 쪽에서 원자재를 매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간 발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넣었는데, 2020년도까지 영업이익률은 약 5%선, 그리고 단기순이익률은 2%선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약 8%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단기순이익률이 7%대로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화된 기술을 위해서 기술로 어느 정도 이익률을 확보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화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2021년도에 코로나입니다. 진짜 순수하게 코로나 영향으로 중국에서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고 중국에서 나오던 원자재들이 수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상태고, 포스코나 이런 철강 회사들 쪽에서 그런 원자재 관련된 상승 비용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포스코도 현재 역대급으로 이제 순이익률이 좋아져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 비용을 소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노후된 장비들을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장비들을 늘리고 있으며, 그리고 직원들에게 성과급 같은 것들도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포스코도 매출이 늘긴 했지만 순이익률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값이 상승됐다라는 이유로 단순하게 순이익률 자체를 늘려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10%만 올리면 되는데 15%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렸기 때문에 이런 이익률이 개선이 된 거지. 이런 철강 산업이 보면은 호황기 때 쭉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면 횡보를 하고 그 뒤에 꽤나 장기간 하락을 합니다. 언젠가는 원자재 값이 중국에서 다시 해외 수출 비중을 늘리고 하다 보면은 하락을 하게 될 거고, 그런 시점이 오면은 분명히 저는 이 단기 순이익률이 다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률은 뭐 스마트 팩토리를 만듦으로 해서 개선이 되었고,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율 자체도 2019년도부터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1년도 정점을 찍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리고 뭐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급하게 하락을 하다가 2021년도 그 전반기부터 해서 다시 상승을 하면서 거의 2018년도 수준으로 현재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이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환율이 고점일 때는 수출을 했을 때 1달러당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주 스틸의 이익이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2020년도에 소폭 하락했는 거는 아무래도 환율이 떨어져서 그렇고, 순이익률이 조금 올라갔는 거는 이 떨어졌는 환율이 올해는 어찌됐든지 간에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와 이익률 개선, 그리고 환율이 다시 상승되는 추세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더 개선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다시 하락을 하면은 여기서 또 하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스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강판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소재를 또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수입하는 쪽에서는 반대로 적용이 되니까 뭐 엄청나게 큰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환율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이 순이익률도 크게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023년도까지 죄송합니다. 2030년도까지 매출액을 5조 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로 나름대로 꾸준하게 연평균 30%에 가까운 성장을 유지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물론 이제 성장은 이런 계단식이었고, 그거를 평균 냈을 때 그런 성장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매출액 5조 뭐 물론 되게 커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 어느 정도는 이런 전기차 같은 것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뭐 친환경 같은 쪽으로 산업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판 수요도 늘고, 그리고 기타 등등의 산업에서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근거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출 상승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지만 그 경쟁사들이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도 나중에 어느 정도 붙어야 될 거고, 시장 점유율도 뺏길 가능성이 있고요. 환율 하락, 뭐 상승이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환율의 변동, 원소재값 하락 같은 것들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지면은 매출이 잘 올라가더라도 기업 자체는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의 상승과 그리고 이런 하락 요소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이 기업의 성장을 과연 이끌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매출은 커지는데 성장을 못하고 오히려 기업의 규모가 작아진다든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강판 시장이 매우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이 사업 특성상 어느 정도 성장이 오면은 결국 침체기가 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패턴까지도 생각을 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스틸의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8월 9일에서 8월 12일, 그리고 8월 12일 날 환불이 되고요. 20일 날 상장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공모 주식 수는 총 693만 주 정도가 되고요. 총 공모 자금은 1048억이고요. 일반 청약 주식은 25%인데 173만 정도를 배정을 합니다. 86만 7,188주가 균등 배정으로 사용이 되고, 상장 후에는 2,645만 2,189주가 총 주식수가 되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12,700원에서 15,100원이었는데 15,1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PER 방식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606만 주 있는데 606만 주인데 전체 물량의 22.91%고 그 비율로 치면은 굉장히 양호하고 생각보다 시가총액 자체가 공모가 기준으로 3,994억입니다. 보통 강판 철강 회사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율은 괜찮지만 상장일날 유통 금액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준수한 상황이었고 비율이 낮아지면서 상장일날 유통 물량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주스틸도 그 브레인즈 컴퍼니에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되고 이래 되면은 어느 쪽에 청약해야 될지 지금 당장 저도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장외가는 38 커뮤니케이션 기준으로 12,000원, 증권 플러스 기준으로 산다라는 주문이 19,100원에도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기관 경쟁률은 1776대 1로 굉장히 양호했고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도 16.3으로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수수료는 온라인은 무료고요. 그리고 뭐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선상으로 청약하게 되면은 5,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환매 청구권은 없고요. 구주 매출이 전체 공모주의 42.3%로 693만 주가 발생을 했는데 최대 주주의 이제 와이프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 해서 윤미숙 님이 50만 주, 그리고 나머지는 크로마 월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식을 구주 매출로 현재 내놓은 상태입니다. 크로마 월드는 그 한국산업은행에서 아주스틸에 투자하기 위해서 만든 뭐 그런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매도로 구주 매출 발생할 예정입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3,994억인데 2021년도 예상 당기 순이익이 222억 9,800만 원이고요. 이 2021년도 예상 당기 순이익은 요 공모가 밴드를 선정할 때 자기들이 계산했는 기준입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2020년도 때 전체 당기 순이익이 127억 9,800만 원이었고요. 2021년도 1분기가 28억 4,400만 원입니다. 그 2020년도 기준이고요. 그리고 2021년도 1분기가 123억 4,400만 원인데 1분기 때 거의 작년에 전체 매출에 가까운 전체 당기 순이익에 가까운 순이익률을 기록을 했고 이게 왜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도 온기 순이익에서 1분기 순이익률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 1분기 순이익을 더해버렸는데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쉽게 말해서 2020년도 2분기부터 2021년도 21년도 1분기까지의 매출을 예상 순이익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저평가라고 현재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현재 이때 2020년도 2분기 때부터 해서 코로나 그리고 환율 하락 그리고 수요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때보다 2021년도 때 실적이 저는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단순하게 곱하기 4를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희한하게 아주스틸에서 이번에 이렇게 계산을 했고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단기 순이익률을 조금 낮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4배니까 거의 뭐 한 500억 조금 안 되겠네요. 490억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 계산하게 되면 PER이 거의 여기서 절반이 됩니다. 나누기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기준에서는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뭐 이 기준으로 갔으니까 이걸로 계산을 해보자면 PER이 17.91이고 비교 기업들의 평균은 21.8, 동일 업종의 기업들은 17.67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현재 공모가가 동일 업종들하고는 유사하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외가는 12,000원, 19,1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시가총액이 1,374억 그리고
5,052억이고요. 이 기준으로 PER을 계산하면 14.23, 22.66이 됩니다. 중복 청약이 되는 종목으로는 D&D 플랫폼 리츠, 브레인즈 컴퍼니, 롯데렌탈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주관을 하고요. 100%, 200% 일반 등급과 우대 등급 기준으로 청약이 가능한데, 미래에셋증권은 계좌를 만들고 한 건이라도 거래 내역이 있으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우대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만 해도 나중에 파는 거래가 있다 보니까 저도 우대 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등급 기준으로 최대 청약 금액은 6억 4,930만원, 우대 등급은 12억 9,860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체 공모 자금에서 구주 매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금은 현재 생산 캐파를 증설하기 위해서 김천에 공장을 현재 증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2차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굉장히 괜찮고 보호예수 물량으로 묶이는 것들도 크게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현재 신청 비율이 16.33입니다. 요것만 그대로 적용을 해도 그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이 18.8%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것보다 더 올라가는 수치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5에서 17% 정도의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형성되는 것은 충분하고, 그 이하의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4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것도 아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양호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고 15% 이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보호예수 물량 1개월 차로 잡혀 있는 게 있고요. 이 중에서 일부 투자 회사들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장 후에 한 1, 2년 정도는 좋은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크게 일부는 매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들고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1개월 차 보호예수가 풀리더라도 크게 주가 하락에 대한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2020년도 그 코로나 영향으로 2019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감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2021년도 1분기 때는 매출 및 여금이익률이 대폭 성장을 했습니다. 원소재값 증가 및 스마트 팩토리화로 이익률도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향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고 있고요. 수요 예측 신청을 보시면은 한 건을 제외하고는 미제시 상단 초과 상단에 거의 다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무 보유 확약은 아까 얘기 드렸던 수치가 있지만 실제로 확정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을 얘기 드리면 적용 PER이 약간 그 동일 업계에 비해서 높다라고 판단될 수는 있겠지만 2021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이 개인적으로는 2021년도 1분기 기준 4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되는데, 그래 되면은 한 4배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결과는 2배 정도로만 개선되었기 때문에 현재 공모가는 적정평가 혹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저평가까지도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상장일 조건과 상기 이후로 상장 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도 매출 기준으로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2021년도 갑작스러운 매출 성장은 갑작스러운 매출 성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았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익률 같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락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봐야 되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굉장히 개선되면서 현재 장비를 바꾼다든지 성과급 같은 것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제가 이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약간 사실하고 다를 수는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주스틸이 칼라 강판 제작으로 현재는 앞서가고 있지만 경쟁사에서 갖거나 더 좋은 기술 개발, 소재값 하락, 환율 등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성장이 어느 정도 둔화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 철강 쪽에 일반적인 흐름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로 인해서 상장 후에 상승 추세가 온다면
몇 년 정도를 바라보는 그 단기적인 투자를 바라보는 것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상승 추세가 온 다음에 몇 년 중장기적을 바라보는 투자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3,990억 정도지만 생각보다는 높지 않고 유통 비율이 좋아서 상장일날 주가 흐름은 브레인즈 컴퍼니와 아주스틸 중 어느 쪽이 못하네요. 더 좋을 거라고 솔직히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만약에 비교를 하면서 어차피 같은 날 청약이 진행되니까 경쟁률이 낮은 쪽에 좀 더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중복 청약 1차전은 종목에 비해서 들어갈 게 없었는데 2차전은 들어가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이 밸런스를 좀 맞춰줬었으면 8월달이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쉬울 것 같고요. 브레인즈 컴퍼니가 되었던 아주스틸이 되었던 혹은 아직 올리지 않은 롯데렌탈이 되었던 일단은 전부 다 균등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가면서 나눠서 비례를 들어가든지 한 군데 몰아서 비례를 다 들어가든지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활용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상 아주스틸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해 드려 봤고요. 정말 다른 의미로 저번 주하고 다르게 결정하기가 힘든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행복회로 열심히 돌리면서 좋은 상상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